자, 일단 문제풀이부터 갈게요. 90번이요. 자, 90번을 보면은 x 플러스 3의 4제곱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뭐의 개수? x 4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x 4제곱이라는 거를 여기서 하나 뽑아서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홀수 차항이 나올 수가 없어. 왜? x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0차, 2차, 4차 이런 식으로 짝수만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럼 요걸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상수가 나오면 여기서 x 4제곱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x제곱이 나오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x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x 4제곱이 나오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 상수가 나와야 된다. 요렇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요거부터 가보자고요. 자, 여기는 4제곱 중에서 x가 4개 가는 거니까 4c4 x의 4제곱. 오케이? 그 다음 뒤에 거에선 상수가 돼야 되니까 3개 중에 3개가 뭐다? 1의 세제곱 이렇게 가면 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요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그거의 개수라고 해놓고 풀어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다 1이죠? 네, 그래서 그냥 x 4제곱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x제곱이면 첫 번째 거 잘 봐. 4개 중에 2개가 x제곱이고 3도 2개를 줘야 되겠지? 2개니까. 얘 같은 경우는 3개 중에 몇 개 주면 돼? 1개만 주면 되는 거야. 3개 중에 1개, 3x제곱 1개 주고요. 그 다음 뒤에 거 72개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저기 4, 3, 6이니까 6 곱하기 27 곱하기 6인가? 아, 3도 있네? 어허. 그러면은 3이 4제곱이니까 81 곱하기 6이니까 4, 8, 6인가? 4, 8, 6, x 4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상수는 몇 개 중에? 4개 중에 4개 3의 4제곱이고요. 그 다음 x 4제곱은 요걸 몇 개 주면 돼? 3개 중에 2개 3x제곱의 제곱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81 곱하기 얘도 결국 3 곱하기 9x 4제곱이죠. 그죠? 그러면은 729 곱하기 3이요? 야, 근데 숫자가 이렇게 커? 아, 크네. 아씨. 93, 27, 236, 73, 21. 그래서 2187 x 4제곱이 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거 뭐 하면 돼? 다 뭐 하면 돼? 다 더하면 되겠지, 그지? 다 더하니까 4, 7, 6, 2, 2674가 되겠네. 답은 2674가 되겠네. 됐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듭제곱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나열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가 짝수라는 게 아마 좀 미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긴 짝수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봐. 지금 안 적혀있는 사람 정리해봐. 준혁아 정리하라고. 너 보고 얘기하는 거야. 빨리 정리해. 자, 140번이요. 자,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야. 그러면은 아무튼 A, B, C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기준해야 되는 거냐? A가 고정이 되면 B, C는 아무거나 중복되게 뽑아도 될까 안 될까?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A만 고정이 돼버리면 그거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그죠? 그거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고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풀릴 거야. 따로따로 생각하면 크니까 그냥 조합으로 풀면 되겠네. 그래서 막 6C2하고 6C2에서 곱해버리면 그러면 의미가 없어. 왜? 그때 나오는 A 값이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문제는 A를 고정해 놓고 푸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A를 얼마로? A를 1로 고정하면 안 돼. 왜? 1로 고정해버리면 작은 숫자가 없잖아. 그래서 A는 2부터 하게 되면 B는 뭐랑 뭐밖에 안 나와? B랑 C는 1밖에 안 나와요. 이해돼?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 이렇게. 근데 이제 A가 만약에 3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두 개가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B가 나올 수 있는 거 2개,
C가 나올 수 있는 것도 2개가 되니까 4가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A가 뭐가 되면 4가 되면 BC가 될 수 있는 건 3가지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9가지. 그 다음 A가 오면은 4 곱하기 4가 되니까 16가지. A가 6이 되면 5 곱하기 5니까 25가지. 여기 있는 걸 뭐 하면 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10, 이렇게 더하면 20, 이렇게 더하면 30 더하니까 답은 55가지가 되겠네. 이해됐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확률이니까 3개니까 6의 세제곱인 216분의 답은 55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거 A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BC가 어차피 B와 C는 중복이 돼도 되는 거니까 중복될 수 있게 중복 순열로 이렇게 계산했어. 알았지? 정리해봐. 자, 몰라 나도. 자, 그러면 아무튼 간에 지금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러니까 좀 빨리 풀어와서 아니 뭐 주말 끼고 뭐 풀어와서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많이 질문하던가 해. 알았지? 그래야지 좀 나도 도와줄 게 많으니까.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 갑시다.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냥 한글로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그거야. 내가 A일 때 B가 일어날 확률, 약간 가정문이죠. 가정문. 그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울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조건부가 뭐냐면 if 문장이야. 뭐가 되었을 때 뒤에 게 일어날 확률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말이면 뭐뭐일 때 뭐뭐가 일어날 확률이면 느낌은 어때? 교집합의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글과 좀 약간 이게 수식과에 조금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고라는 말이 없어. 이고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그리고가 있어야지만 교집합으로 취급하면 되고 요거처럼 뭐뭐일 때가 붙으면 그건 뭐다? 조건부 확률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쓰는 거냐? 자, 지금 뭐뭐일 때라고 하는 게 얘가 가정이잖아. 가정을 어디다 쓰냐? 가정을 뒤에다 써야 돼. 가정을 뒤에다가. 그러니까 베이스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P, B바 A 이렇게 쓰는 게 조건부 확률이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럼 얘가 가정이면 뒤에 건 뭐겠어? 결론이에요. 앞에 거가 가정이고 뒤에 게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확률인데 그러면 요거는 내가 아까 전에 곱사건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 왜 다르냐? 우리가 가정 A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B가 일어나는 거니까 분모가 전체 경우가 아니라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분모가 되는 거야. A가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난다는 거니까 그래서 PA분의 PA교 B라는 거야. 그럼 분자가 선생님 왜 분자가 그냥 PB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자, 내가 A라는 사건이 이렇게 크게 있어.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B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B가 A보다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어제 설명했을 때에도 P 우리가 A 교집합 B 여집합 할 때도 이거를 P A 차 B로 고칠 수가 있고 그거를 PA 마이너스 PB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없다 그랬지 그지? 왜? 삐져나온 게 더 많으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A가 일어났을 때니까 여기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서 A가 베이스가 되는 요거 안에서 B가 일어난다라는 건 어디밖에 없다라는 거야? 교집합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PB바 A는 PA분의 P, A 교 B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조건 확률 자체가 A라는 사건이 베이스가 돼서 B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가 교집합이 되는 거야. 이거 처음에 이해하는 게 잘 안 돼, 이게. 아무래도 한글로 우리가 이해하려다 보니까.
근데 집합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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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밖에 설명 못할 것 같아. 다른 방식으로 못할 것 같아.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두 개의 사건을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를 읽을 때 A가 뭔지 B가 뭔지를 잘 파악해야 돼. 알겠지? 그걸 잘 파악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거는 이거 그냥 문제 가서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자, 그다음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87쪽에 있는데 이거는 외울 거 없어요. 이거는 외울 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 식을 변형한 거야. 근데 이 식을 변형한 식을 외우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그 구하는 방법을 여기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곱셈 정리는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요것만 외워. 요것만 외우고 지금 조건부 확률에서는 A가 뭔지 B가 뭔지를 찾아내는 걸 너희가 잘하면 돼. 그래서 바로 문제 가볼 겁니다. 88쪽. 자, 위에 거는 네, 여러분들이 계산 이따 해볼 거고요.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그래요. 그래도 저기 해볼까? 187번이랑 189번을 제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좀 보여줄게. 자, 187번. 자, 뭐냐면 한 개의 주사를 던지는 시행이야. 자, 주사위 한 개의 시행. 자, 1부터 6까지 나오겠지? A가 짝수. 짝수니까 어떻게? 그 2, 4, 8이라는 거는 이런 사건을 가지고 있고요. 자, B라고 하는 것은 소수. 자, 소수 1이 아니죠. 소수는 2, 3, 5, 이가 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PA부터 구합시다. PA 확률을 구하면은 얼마? 2분의 1. 그 다음, 자, 자, A 곱이. 자, 겹치는 원소 뭐밖에 없어? 2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 됐지? 자, 근데 이제 P 뭘 구하는 거야? B바 A. B바 A. B바 A는 요거 그대로 P 모분의 A분의 P, A 곱이가 되면 돼서 PA는 2분의 1분의 6분의 1 되니까 6분의 2, 즉 얼마다? 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확률을 각각 구해가지고 찬찬히 하면 돼요. 자, 189번을 볼게. 자, 189번을 보면 자,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10개의 제비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첨 확률이 10분의 3인 거지? 그죠? 자, 이제 두 번을 뽑을 때, 자, 첫 번째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 첫 당첨. 그거를 A라고 한다고 합니다. 첫 당첨을 A. 그 다음, 두 번째 당첨을 B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 보니까 괄호치고 뭐 있어?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자, 다시 넣지 않는다. 이꼴 쳐놓고 밑에 옆에다가 는 쳐놓고 이거는 비복원 추출이다 써놔. 비복원 추출. 비복원. 복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비복원 추출이다 라고 써놔요. 좀 문장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명칭은 알아두면 좋아.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을 적어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살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확률이 변하겠죠. 그죠? 하나 뽑으면 확률이 변하는 거야. 자, A부터 가봅시다. PA부터 구하자. PA. 자, 당첨될 확률은 처음에 10분의 3이죠. 그죠? 당첨될 확률 10분의 3이야.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두 번째 당첨되는 거야.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당첨된다는 건 뭐 첫 번째 당첨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두 번째 당첨이니까 첫 번째 당첨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해야겠다. 그죠? 이게 문장이 되게 애매한데 두 번째 당첨이 되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는 당첨이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그렇게 이해합시다. 두 번째 당첨되는 거 한번 풀어볼게. 그럼 PB는 어떻게 되는 거야? PB는 두 번째 당첨되니까 처음에는 당첨이 안 돼야 돼. 그죠? 근데 두 번째 당첨돼야 되니까 9분의 뭐가 되는 거야? 3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아직 P, B 바이 안 구했어. 그냥 저기 당첨되는 걸로 근데 이거 잠깐만. 야야 요거 일단은 지금 문제 따라가자. PB 구하지 말자. 이거 되게 문장이 되게 애매하네. 이 새끼들 이거 이 첫 번째 당첨되는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뭐 일단은 해보지 뭐. 자 일단 PA는 구했죠. PA는 10분의 3이고 P 뭐라고 되냐면 P B바 A를 구하래. B바 A. 자 B바 A는 뭐냐면 결국 PA분의 PA 교비가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 첫 번째 당첨되는 확률은 10분의 3이요. 그지? 근데 교집합이면 첫 번째 당첨되고 두 번째 당첨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얼마? 2가 되겠네. 그쵸? 두 번째 당첨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분돼서 9분의 2가 P, B바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P, A 교비는 방금 구했네. P, A 교비는 뭐 P, B를 구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P, A 교비가 아까 10분의 3 첫 번째 당첨되고 두 번째도 당첨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니까 15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만 합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P, B에서 좀 애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 당첨되고 두 번째 당첨된 걸 구하라는 얘기인지 그냥 두 번째만 당첨되는 건지 그냥 첫 번째 상관없이 두 번째만 당첨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려서 그래.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그냥 앞에 결과와 상관없이 두 번째만 당첨되는 걸 구하란 말인 것 같아. 그럼 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생기는 거야. 당첨, 노당첨, 당첨 이렇게 두 가지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야 되는 거야. 이 PB를 구하려면. 알았지? 여기서는 구하란 말은 없는데 나중에 문제 나오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186과 188은 지금 여기 있는 요 공식 있죠? 요 공식을 적용해서 한번 둘 다 해보자고. 오케이? 둘 다 해봅시다. 자 89쪽에 필수 예제 1번이야. 자 이거 계산하는 건데 잘 봐. 근데 이거 계산할 때는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 그 집합에서 드모르간의 법칙 진짜 많이 쓸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뭔지 기억나? 준혁아? 아니지. 그치? 설명해 줄게.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자, PA가 0.2고 그 다음 PB가 0.4고요. PA여 교B여가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고칠 때 써야 되는 거야.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은 자, PA의 집합은 1-PA로 하는 거거든? 그러면 한 번에 말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사건을 씌워서 얘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거에 여사건을 씌우면 그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거든? 자, 요게 뭐가 되는 거냐? 사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거야. 오케이? 또는 여기다가 여집합 씌우면 얘가 된다. 이거 안에 거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줄게. 여기에다가 여사건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여사건 하면 A, 교집합은 합집합, 여는 원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자, 요거 나와 있으니까 내가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P,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다. 1-P, A, 요, 교 B의 여집합. 그래서 얼마니? 0.5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P, A바 B야. 이거는 B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걸 구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 PB분의 PA 교B가 있으니까 A 교 B가 필요한 거야. 그럼 A 교 B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합집합 있죠? A, B 있으니까 P,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A 교B 이렇게 해서 A 교B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 합 B는 0.5고 PA는 0.2, PB는 0.4.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2항 해주고 2항 해주니까 따라서 P, A 교B는 얼마다? 0.1이다. 그럼 여기다 채울 수 있죠? PB는 0.4고요.
PA 교비는 0.1이니까 답은 뭐다? 네, 4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하면 돼요. 자, 2번도 가보죠. 자, 2번은 자, PA가 5분의 2고 PB가 2분의 1이고 B바 A가 4분의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걸 좀 간단히 해보자고. 그럼 P 모분의 A분의 P A교 B가 4분의 3이다. 자, 곱해 쓸게요. 그럼 P A교 B는 4분의 3 곱하기 PA가 되니까 5분의 2가 되고요. 계산해 주니까 뭐다? 10분의 3이 PA교 B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보니까 PA여 교 B의 연데 얘는 1 마이너스 P 여기다 여집합 씌우는 거야. 그러면 A 합집합 B가 되는 거네. 그지? 그럼 우리는 P A 합 B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구합시다. 자, P A 합 B를 구해버리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A 교 B가 되는 거니까요. PA가 5분의 2, 그 다음 PB 2분의 1, 그 다음 PA 교 B는 10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돼서 통분할까요? 자, 10분의 4 플러스 5 마이너스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뭐가 되는겨? 6이 되겠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의 5분의 3이 되는 거고 따라서 답은 뭐다? 5분의 2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진짜 집합에 대한 성질을 자주 쓰니까 꼭 기억을 하자. 알았지? 자, 그럼 밑에 거 지금 요거 두 개를 해볼 건데 190번, 192번 요거 두 개 할게. 191은 나랑 같이 할 거예요. 190과 192 요거 두 개 해봐. 나올 수 있으니까. 야. 자, 191번을 볼게. 자, 190은 내가 왜 하려고 하냐면 어제 설명했던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이거 볼게요. 자, PA가 3분의 2고 PA교 B여가 4분의 1인데 이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되겠지만 일단은 A교 B여가 뭐로 바뀌냐? A차 B와 동일한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런 생각할 거야. A차 B니까 PA에서 PB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자,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 있네. A의 사건에서 B를 도려냈다라는 건 어디? 순수한 A를 뜻하는 거예요. only A.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PA에서 PA 교비를 뺀 게 바로 여기 되는 거야. 걷다 적어놔 이거. 얘가 되고 얘가 된다는 사실을 적어놔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서 확실한 이해를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PA가 3분의 2가 되고 3분의 2에서 PA 교비를 빼준 게 뭐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했으니까 PA 교비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2라는 값에서 얼마를 빼면 되는 거야? 4분의 1을 빼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통분해서 생각을 하면은 12분의 8에서 12분의 3을 빼면 되니까 12분의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그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B바 A가 되겠습니다. PB바 A니까 P5분의 A분의 PA 교비가 되는 거고 자, PA라고 말하는 거는 3분의 2가 되고요. PA 교비는 12분의 5예요. 자, 이거 번분수꼴 내항이 분모로 외항이 분자로 이렇게 그래서 8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꼭 적어놔. 요거. 그래서 요거 제일 많이 하는 실수야. PA차 B를 PA에서 PB를 빼는 걸로 이해한 애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좋습니다. 자, 다음 필수 예제 2번 보죠. 자, 조건부 확률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A와 B반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체크한 거야. 그죠? 근데 요즘은 안경 쓴 애들이 더 많지 않냐? 학교에 어때? 안경 쓰는 애들, 지금 우리 반만 해도 안경 쓴 사람이 더 많아요. 물론 이제 안경 써야 되는데 렌즈 낀 애들은 있겠죠. 그죠? 좋네. 아, 좋겠다. 야. 부럽긴 해. 아, 나는 왜 이렇게 눈이 나빠졌을까? 그렇긴 해. 아, 게임 못 참지.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자, 물론 공부했다고 합시다, 우리. 밤새 공부. 자, A반이 25명, 16명, 16명, 4명, 9명, 21명. 자, 이거 쉽게 푸는 거 알려드릴 거야. 표가 나올 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일 뭐 그 학생이 A반일 확률인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되는 거야. 안경을 쓴 사람 분의 안경 쓰면서 A반인 학생이 분자에 오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면 되냐면, 물론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해도 되겠지만, 안경 쓴 사람에다가 이렇게 박스 쳐. 이렇게 네모 쳐. 안경 쓴 사람. 그럼 안경 쓴 사람이 분모가 되는 거니까, 안경 쓴 사람 몇 명? 20분의, 오케이? 안경 쓴 사람 안에서 A반이니까 몇 명? 16명. 그래서 답은 5분의 4. 끝이야. 이렇게 하라는 뜻인 거야. 되게 쉽죠?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바로 조건부 확률의 그런 의미랑 똑같은 거야. 아까 얘기했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A라고 하는 사건 안에서 B라는 게 일어날 확률이니까 교집합을 따지니까 A의 경우의 수분에 A 곱B의 경우의 수로 풀면 바로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밑에 거 그러면 표가 있는 거 푸는 게 좋겠죠? 네, 195번을 풀어볼게요. 이게 여기 X가 있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제가 도와드릴게요. 표는 했지만 또 숫자로 나오는 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193번 봐요. 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했더니 A형인 학생이 전체의 30%고 A형인 남학생은 전체의 18%다. 그러면은 자, A형이 0.3이고 확률이 그다음 자, A형인 남학생 그러니까 A형인 남학생이 0.18이지? 그럼 이건 교집합이네, 그죠? A형인 남학생이니까 A교 B가 되는 거고 얘는 A. 근데 자,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A형이었을 때 0.3분의 남학생일 확률이니까 요거 그냥 0.18 갖다 쓰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 30분의 18이 돼서 5분의 3, 답은 5분의 3 되는 거네. 0.6 이렇게 쓰면 돼. 아니 뭐야, 난 이거 어려울 줄 알아서 풀었더니 별거 아니었네. 그죠? 이씨. 자, 넘어가죠, 뭐. 네. 자, 3번 볼게요. 자, 흰 공 6개. 그 다음에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내는 거야. 한 번, 2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씩 꺼내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게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한 번, 2번 차례대로 꺼내는 거니까 첫 번째 꺼내는 거랑 두 번째 꺼내는 거는 다른 경우야. 알았지? 자, 그때 자, 모두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 모두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근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 거야. 비복원이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흰 공을 꺼내야 돼. 그죠? 첫 번째 흰 공을 꺼낼 확률은 10분의 6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흰 공을 꺼내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9분의 5겠죠? 그리고 곱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거 A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뽑는 거니까. 네, 끝이에요. 이게 왜 조건부 확률이 난 잘 모르겠어. 네, 답은 3분의 1이요. 끝이에요. 조건부 확률처럼 느껴져요? 아니죠? 이건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뭐 세세하게 파고들면은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어차피 그냥 비복원 추출이고 그냥 꺼내면 안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쉽게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어려워할 거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문제가 막 조건부 확률이야. 너무 어려워.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자, 밑에 거 이건 둘 다 하자. 둘 다. 둘 다 해보자. 둘 다. 자, 196번은 그 함정이 하나 있어. 임의의 상자를 하나를 택하는 거야. 그럼 상자를 택할 확률도 곱해야 돼요. 알았죠?
자, 196번부터 차근차근 볼 건데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은 뭐 그림으로 표현하든 뭐 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써두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A라는 상자에 사과가 몇 개 있어? 3개 있고 귤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어. 그 다음에 B라는 상자에는요. 사과가 2개, 귤이 4개가 있습니다. 자, 두 상자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해서 과일 1개를 꺼내는 거야. 그러면 A 상자를 택하는 건 2분의 1, B 상자를 택하는 것도 2분의 1 확률이 붙는 거겠지. 거기서 하나를 꺼낼 때 그 과일이 B에 들어있는 사과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B에서 사과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B에서 사과를 뽑을 확률은 6분의 2. 그래서 답은 6분의 1 끝이에요. 이거야 그냥. 이해했어? 요렇게. 그 말 그대로 그 임의로 하나를 택해서 하나를 뽑는 건데 그게 B 상자에서 사과를 뽑을 확률이니까 B 상자를 먼저 뽑을 확률을 구해놓고 거기서 하나를 뽑을 때 그 사과를 뽑을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문제. 뭐 조건 확률이 조짜도 안 들어가죠.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풀면 되는 거야. 자, 197번도 해볼게요. 한번 요거 쭉 한번 풀고 이해하는 시간 주고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뒷면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6장. 동그라미가 6장, X가 3장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 A, B가 서로 다른 카드를 한 장씩 뒤집는데 A가 뒤집고 그 다음 B가 뒤집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A는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카드를 뒤집어야 돼. 그럴 확률은 뭐분의 뭐? 9분의 6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그죠? 그럼 그 다음에 B는 X 표시를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동그라미 하나를 뒤집었으니까 몇 장 남았어? 5장, 3장 남았으니까 B는 8분의 3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곱해주니까 3, 3, 9, 3, 2, 6, 2, 4, 8 답은 4분의 1이 되는 거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건 확률 같지는 않아. 그죠? 근데 요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잖아. 그지? 근데 그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줘요. 그죠? 서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조건부 확률과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곱셈 법칙에서 이거 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외우지 말란 게 있어. 원래 요거 있잖아. 근데 얘를 곱해주면 PA 교 B. 지금 우리가 구한 게 PA 교 B야. PA 교 B는 PA 곱하기 PB바 A거든. 그게 뭐냐 하면 PA는 지금 뭐 상자를 고른 거야. 그리고 여기는 상자를 골랐을 때 그 다음 무슨 사과를 뽑을 확률 요게 바로 뒤에 있는 6분의 2가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외우지 말란 거에 그 공식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문장을 읽고 그대로 풀어내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자, 처음에 A가 먼저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 그죠? 그거 다음에 이어서 하니까 A가 동그라미를 뽑으면서 B가 뭘 뽑을? X를 뽑을 확률이 돼가지고 두 개를 곱하는 식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걸 외우기보다는 문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너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분 중요한 거야. 서호야 이해돼? 준혁아 이해돼?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죠. 자, 4번이요. 자,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문제를 자연스럽게 푸는 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막 유달리 막 공식 써서 하는 것처럼 보여? 아니에요. 그냥 문제를 읽고 그 문제의 흐름대로 확률을 구해서 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더하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요런 느낌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네. 이거 외워서 풀면 굉장히 딱딱한 학문이 되고 외워서 하면 진짜 중요할 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계산해서 곱하고 더하고 하면 된다라는 걸 꼭 잊지 말아줘요. 그게 나는 확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해.
안 그러면은 너희가 풀었던 유형밖에 못 풀어요. 딱딱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풀었던 유형, 외웠던 유형밖에 풀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구나 라는 감각을 익혀두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일단은 비스무리하게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 이거야. 자, 4번 보면은 어느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비가 오는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 자, 비가 오는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비가 오는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 비가 오지 않는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 매진될 확률이 3분의 2라고 합니다. 근데 비가 올 확률이 10분의 4, 즉 5분의 2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 구해라. 날씨가 안 써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일 공연이 매진돼야 되는데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니까 그럼 먼저 비가 올 확률부터 구해야죠.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2가 되는데 비가 올 확률에다가 비가 왔으면서 공연이 매진돼야 되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비가 오는 거랑 공연 매진되는 거랑 서로 약간 확률이 영향을 주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비가 오면 올 때 공연이 매진되는 거니까 곱하면 되고요. 비가 안 올 확률은 뭐겠어? 5분의 3이겠죠. 1에서 빼면. 그지? 근데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 이렇게 돼요. 각각을 계산하니까 5분의 1과 5분의 2가 돼요. 그 두 개를 뭐 하면 돼? 더해주면 매진될 확률이죠.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래서 확률은 5분의 3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얘 이 뒤에 있는 게 그거야. 뒤에 있는 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얘가 조건부 확률이고 얘가 분모가 되는 그 PA 있죠. 그래서 이거 곱하면 교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줬다 이런 느낌인 거야. 이것도 둘 다 해보자. 둘 다. 198, 199. 맞아.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그 타이틀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자, 5번 볼게요. 자, 이거 조금 어려워. 이거 조금 어려워. 자, 내가 왜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자, 좀 복잡해요. 자, 상자 A가 있습니다. 상자 A에는 흰 공이 2개가 있고 검은 공이 4개. 왜 빨간색 공이 안 나올까? 어제 했던 그 드립을 또 쳐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그지? 아무튼 너도 모르잖아. 너도 모르겠잖아. 솔직히 너도 몰랐잖아. 그지? 봐봐. 아이 됐어. 빨리 포켓몬 카드 까기나 하러 가 임마. 자, 자 B공에는 흰 공이 몇 개 있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한 상자를 임의로 택했으니까 A를 택하거나 B를 택할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때 자, 2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공 1개, 검은 공 하나야. 그러면 A 상자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공 하나 꺼내는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흰 거 중에 하나, 검은 거 중에 하나 B에서도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거 중에서 하나, 검은 거 중에서 하나 요렇게 뽑는 거 이거 5구나 5 됐지?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자, 2분의 1 곱하기 60이면은 6, 5, 2일이니까 15인가요? 15분의 8 약분하니까 15분의 4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 2분의 1 곱하기 5C이니까 5, 4, 1, 10분의 3이 6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3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그 흰 공 1개랑 검은 공 1개가 그러니까 상자랑 상관없이 상자를 임의로 택해서 2개의 공 공식 떠냈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왔을 때니까 A와 B와 상관없이 그냥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온 거니까 사실상 분모는 이 2개를 더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오케이? 상자랑 관계없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왔을 때
그 상자가 A일 확률이니까 A에서 흰 공, 검은 공 나올 확률이 바로 분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모든 케이스의 확률을 구해 놓고 그 문제를 보면 전체분에 해당하는 그 경우가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전체 확률을 다 구해 놓고 나면 문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계산되는 거야. 자, 이거는 분모 분자를 다 30을 곱하자. 이렇게 다 30을 곱하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 분모는 8 더하기 9분의 얼마? 12가 되나요? 아, 저기 12가 아니라 8이구나. 8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17분의 8이 답이 될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자, 이것도 밑에 것도 둘 다 해볼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확률을 구하세요. 구해놓고 그 다음 문제 읽으면서 전체 그런 경우분에 뭐 특정한 A 또는 특정한 B 이렇게 답을 내보면 될 것 같아. 자, 200번 더 갈게요. 자,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 중에 자, 40%는 A래. 그러니까 A에서 나올 확률이 40%고요. 자, B에서 나올 확률이 뭐다? 60%다라고 일단은 먼저 A, B 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 그 A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여기 A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이 얼마다? 0.05, 즉 100분의 5가 되는 거고 B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이 100분의 3이래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 불량품일 때 자, 불량일 때 무슨 B일 확률이라는 거야. 그럼 불량이라고 했으니까 A에서 불량인지 B에서 불량인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모든 불량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줘야 돼. 그래서 A가 나오는 뭐 100분의 40, 그러니까 10분의 4죠. 10분의 4 곱하기 100분의 5 더하기 10분의 6 곱하기 100분의 3 분의 그게 B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니까 10분의 6 곱하기 뭐라고 하면 되는 게요? 100분의 3의 분자가 되면 되는 게 이렇게 하면 돼.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 그래서 1000을 다 곱해서 약분해 주면 20 더하기 18분의 18 돼요. 이렇게. 그래서 38분의 18이니까 얼마다? 19분의 9가 답이 되겠네요. 되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음 201번이요. 자, 201번은 A라는 주머니에 자, 빨간 공이 빨간 공이 블루 썼어. 레드가 2개, 그 다음 블루가 3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 B라는 주머니에는 레드가 3개, 그 다음 블루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면 A. 그러니까 A를 고를 확률이 4 이하니까 6분의 4가 되는 거라서 확률은 A를 고를 확률이 3분의 2고요. B를 고를 확률은 반대편이 돼야 되니까 B는 3분의 1의 확률을 가질 거야. 이해됐어? A를 고를 확률이야. 자, 근데 자 B에서 한 개의 구수를 꺼냈을 때 꺼내를 시행하여 빨간 구수를 꺼냈을 때 아무튼 다시 그 위에 거 쭉 이어서 아무튼 한 개의 구수를 꺼냈을 때 누구에서 꺼낸지 몰라. 근데 빨간 구슬을 꺼냈을 때 이 구슬이 A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A에서 빨간 구슬을 꺼낼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뭐분의 뭐가 되겠어? 5분의 2가 빨간 구슬 꺼낼 확률이죠. 그 다음 B에서 꺼내는 건 3분의 1의 확률로 B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빨간 구슬 꺼내는 거는 6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때 그 주머니가 A에서 나올 확률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5분의 2가 분자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아우야 뭘 곱해야 되니? 그냥 자 30이냐? 야 30 곱해야 되네. 그러면 30 곱하니까 첫 번째 거는 8 더하기 여기 이거 약분하고 5가 되겠죠? 5분의 8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3분의 8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전체로 하면 돼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자, 다음 거 해볼게. 자, 97쪽인데, 자, 이제, 자, 일단 우리가 조건 확률이 끝났어. 조건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안에서 또 다른 비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건 독립과 종속이야. 자,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 독립이라는 건 사건 두 개가 있어. 근데 그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걸 우리가 독립이라 그래. 독립됐다, 독립된 성격을 가진다, 대한독립 만세 이러면 서로 영향 안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 영향 안 주는 거야.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근데 이거는 외울 거 아니야. 그냥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자, A의 유무랑 A가 일어났든 A가 일어나지 않았든지 간에 그게 그냥 원래 확률과 다를 바가 없으면 그게 독립이라는 얘기야. 이 표현을 보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A가 일어났든 A가 일어나지 않았든 그냥 B의 사건의 확률과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게 A, B가 독립이란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하면 이것도 되는 거야. P, A 바 B랑 P, A 바 B 여가 PA다 라고 되어 있으면 A, B가 서로 뭐란 뜻이야? 독립이란 뜻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종속은 뭐겠어? 종속은 종속되어 있다. 뭔가 묶여 있다, 매여 있다라는 뜻이니까 얘네들이 같지 않으면 종속이란 얘기야. 무슨 뜻이냐? A가 B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비가 오는 거랑 택시 탈 확률 어때?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주겠죠.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런 게 종속이 되는 거고, 뭐 비가 오는 거랑 내가 떡볶이 먹는 거랑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나?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영향이 없는 건 독립이다. 이렇게 쉽게 쉽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표현은 좀 그지 같은데 이 말 그냥 솔직히 필요 없고, 그러니까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의 그 확률에 영향을 안 주면 독립, 영향을 주면 종속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근데 이렇게 그 문제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물론 내가 문제를 읽고서 이거 느낌이 독립인데 종속인데 이런 건 느낄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뭔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정확히 독립일 때는 어떤 게 성립되냐? 독립일 때 성질은 뭐냐면, 자, 이건 외워야 돼. 자, A교 B가 바로 PA 곱하기 PB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뭐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겠지? 두 사건이 동시에 또는 연달아 일어날 확률이 두 확률을 곱하는 거야. 이걸 내가 말로 하니까 우리 앞에서 확률 계산할 때 두 개의 확률을 구해서 많이 곱했죠, 그죠?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부분이 독립이라서 그런 거야. 서로의 사건에 영향을 안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곱하기로 풀었던 거야. 사실 근데 그게 다 독립이란 뜻인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뭐다? 두 개의 확률을 곱한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독립이 되면 많은 공식들이 바뀌어요. 어떤 공식들이 바뀌냐? 자, 우리 먼저 PA 합 B부터 써볼게요. 독립이면 PA 합 B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PA 곱하기 PB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독립이 되면. 그죠? A교 B가 갔다 와. 모구모구 한 잔 들이켜서 그래 마. 빨리 갔다 와. 그래서 A 합 B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교 A 곱하기 B가 되는 거고, 또 위에서 했던 것처럼 B 바 A도, 자 이거 보여줄게 왜 이렇게 되는지. B 바 A는 P 뭐분의 PA 분의 PA교 B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A교 B가 A 곱하기 B가 되니까 A가 약분돼서 P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PA 곱하기 PB잖아. 독립이면요. 그래서 약분돼서 얘만 남는다. 그 뜻인 거야. 알았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독립은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거고, 독립일 때는 A 교 B 교집합의 확률은 두 개의 확률을 곱하는 거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좋아요. 자, 근데 이런 얘기 내가 저번에 처음에 그 확률에 대해서 했을 때 자, 배반 얘기했죠. 자, 배반, 독립, 종속을 지금부터 구분해 볼 겁니다. 자, 배반 사건이 뭐라 그랬어? 배반 사건은. 배반 사건. 그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예요. 공집합인 거야. 근데 독립은 교집합이 없단 얘기야, 있단 얘기야. 독립은 존재하는 거예요. 교집합이 있는 거야. 대신에 그 교집합의 확률이 곱하기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배반 사건은 A와 B의 집합이 떨어져 있는 거고 독립은 종립이나 종속이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배반과 독립을 나누는 기준이 애초에 기준점이 다른 거야. 기준점이 달라요. 알겠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드리면은 배반 사건은 종속에 들어가요. 배반 사건은 종속에 들어가요. 왜? 배반은 지금 교집합이 없으니까 두 개의 확률 곱하면 0 빵이 되잖아. 빵. 그죠? 그죠? 근데 그러면 두 개의 사건이 다 확률이 있는데 곱해서 0이 되는 거는 독립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애초에 배반은 다 종속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있어. 여기 98쪽에 있어요. 98쪽에 보충학습이라 밑에 있습니다. 써 있어요. 자,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은 그냥 종속이 돼버려요. 배반이면 그냥 종속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독립이면 배반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배반은. 왜냐면 배반은 될 수가 없는 게 애초에 독립이라는 건 교집합의 확률이 두 개의 확률 곱한 값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많이 헷갈려. 헷갈리니까 좀 배반과 독립종속은 좀 따로 생각하세요. 별개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두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특강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 A와 B가 독립이면요. A와 B가 독립이면 모든 경우가 다 돼요.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A 여집합,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A 여집합과 B 얘네들이 싹 다 독립이 돼요. 싹 다 독립이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거 증명하는 게 이제 학교 수행평가에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와요. 이건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독립인 거 한번 보여줄까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 먼저 A, B가 독립이라 했으니까 먼저 서두에는 A 교 B가 PA 곱하기 PB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독립이면 보일 때 요걸 쓰면 되는 거야. A 두 개의 사건이 독립임을 보일 때는 교집합이 두 개의 확률 곱했다라고 띵킹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보여볼게. PA교 B여부터 갑시다.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얘가 지금 그쵸? 교집합이라고 했지 내가. 그러니까 얘가 바로 P A차 B가 되는 거야. 그죠? A차 B. 이거 집합에 의해서 A차 B가 되고 이 얘기는 PA에서 누구 빼는 거야? PA 교 B 빼는 거죠. 그지? 근데 A 교 B가 뭐로 바뀌어? PA 곱하기 PB로 고치지 독립이라 했으니까. 그럼 뭐로 묶을 수 있어? PA로 묶으면 안에가 뭐가 됐어? 1-PB가 되는 거죠? 그러면 1-PB는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서 PA 곱하기 B의 여집합. 어라? 됐네? 그래서 독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 더 갑시다. 이번에 두 번째 거 A여 B여. PA여 교 B의 여집합인데 얘는 어떻게 바뀌냐? 우리 그거 쓸 수 있죠. 그 여사건의 확률. 1-PA 합 B여. 됐지? 자, 그 다음에는 고쳐줄 건데 A 합 B를 어떻게 할 거냐?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인데 PA 곱하기 B로 고치세요.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는 이걸 전개하 쓰면 1-PA 마이너스 PB 플러스 PA 곱하기 PB인데요.
이거 인수분해해야 돼. 일단 얘네들 묶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를 묶읍시다. 플러스 PB로 묶으면은 저기 하겠다. 마이너스 하겠다. 마이너스 PB를 묶읍시다. B 묶으면은 1 마이너스 PA 되는 거 맞지? 이렇게. 그 앞에 거 두 개도 1 마이너스 PA가 되잖여. 그죠? 이렇게. 그럼 또 얘로 묶을 수 있잖아. 그지? 묶으면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PA 곱하기 1 마이너스 PB가 돼서 다시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서 PA 여집합 곱하기 PB의 여집합이 되니까 얘도 독립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자, 똑같이. 자, PA여 교 B를 구할 건데 얘를 거꾸로 쓰면 PB교 A여가 되고 요 말은 PB차 A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순수한 B를 뜻하는 거니까 B에서 두 개가 겹치는 걸 빼는 거고 그걸 고쳐주니까 PB-P A 곱하기 PB가 돼요. 그래서 뭐로 묶을 수 있어? PB로 묶어주니까 1-PA가 되는 거고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서 PB 곱하기 PA 여집합이 되니까 독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증명은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 책에다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 두 개가 독립이다. 독립이란 건 배반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독립은 교집합이 존재하면서 그 교집합의 확률이 두 개의 확률을 곱한 건데 그게 뭐를 여사건을 씌우든지 간에 다 된다 그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증명을 해드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저기 2학기 때 또는 내년에 1학기 때 확통 배울 때 요거 증명하는 거 무조건 수행평가예요. 무조건 수행평가니까 아마 중간고사 보기 전에 수행평가 볼 거야. 여기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라서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았지? 자, 그 밑에 거 있잖아. 216에 요거 앞에 거 보면서 해도 되고 한번 빈칸 다 채워봐. 앞에 거 보면서 너희가 직접 이해하면서 마저 빈칸 채워봐요. 자, 이제 계산은 됐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밝히는 걸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218번을 보면은 자, 먼저 1번 보니까 자, PA가 0.15, 그 다음 PB가 0.4, 자, PA 교 B가 0.06인데요. 자, 일단 독립인지 종속인지 밝히는 거는 자, 두 개의 확률을 곱해보는 거야. 자, 곱하니까 0.6이 아니라 소점 4개 옮기는 거지, 그지? 0.06 맞네. 같죠? 같으면 독립인 거예요. 오케이? 같으면 독립. 근데 다르면 종속이에요. 근데 문제에선 이거는 그래도 쉽게 나오는 건데 이제 문제 나오게 되면 이게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확률을 너희가 다 구해야 돼. 다 구해놓고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 따지는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다음 PA가 얼마로 돼 있냐면 PA가 0.7이고 PB가 0.3인데 자, A 교 B래요. A 교 B. 자, A 교 B가 문제에서는 0.2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 0.21이죠. 곱하면 0.21, 그지? 근데 그게 달라.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독립은 교집합의 확률이 두 개의 확률을 곱한 거랑 그냥 같아지면 독립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6번 가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A라는 사건은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 3, 5가 되는데 그래서 PA를 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PA는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B라는 사건은 4 이상의 눈이니까 4, 5, 6이 되는 거고 PB는 똑같이 2분의 1의 확률이 되겠네요. 그 다음 C는 3의 배수다. 3의 배수니까 3, 6이 되는 거고 PC는요 3분의 1 이렇게 확률이 될 겁니다. 3분의 1. 됐나요? 자, 이 중에서 독립인 사건만을 고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보니까 A와 B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 교집합 B부터 그 원소를 구하는 거야. 자, 1, 3, 5랑 4, 5, 6 뭐밖에 안 겹쳐? 5밖에 안 겹치지, 그지?
그러면 애초에 PA 교 B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체 중에서 한 개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6분의 1이 돼요. 그죠? 그치? 근데 자 PA 곱하기 PB는 얼마가 돼요? PA 곱하기 PB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되는 거지? 같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독립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일일이 구해야 돼. 자, 니은 보죠. A와 C. A와 C. 그래서 먼저 항상 교집합의 원소부터 구하는 거야. A와 C. 자, A와 C면은 홀수면서 3의 배수니까 뭐밖에 안 들어가? 3밖에 안 들어가겠네. 그래서 PA 교집합 C의 확률이 6분의 1이요. 자, 근데 PA 곱하기 PC를 구해 봅시다. 자, P 곱하기 PC는 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니까 같아 달라. 같네. 그래서 니은은 독립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디귿. 디귿은 B와 C죠. 자, 비교집합 C를 구하는 거야. 자, 비교집합 C는 겹치는 게 누구? 6밖에 없네요. 얘도 6밖에 없네. 그래서 P 비교 C는 6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PB 곱하기 P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되니까 6분의 1 내서 같으니까 디귿도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겠지? 자, 이건 넘어갑시다. 요거는 넘어가서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야. 자, 다음. 자, 이제 확률 계산하는 건데 이것도 쉬워. 자, 7번 봅시다. 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이래. A와 B가 A와 B가 독립이에요. 자, PA가 얼마냐면 3분의 1, PA와 B가 6분의 5일 때, 자, PB를 구해라. 자, 우리 이 A와 B라는 건 결국 6분의 5라는 거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원래 PA 교 B잖아. 그쵸? 근데 PA 교 B가 독립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냐? 자, 마이너스 3분의 1 PB로 바뀐다는 거지. P 곱하기 PB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넘겨주니까 6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3이 되고 1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2 PB가 되는 거겠죠? 나눠주면 되겠네. 그지? 따라서 PB란 녀석은 6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이 돼서 이렇게 얼마다? 4분의 3이 PB가 되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요거 두 개 해보자. 222번과 223번 요거 두 개만 해봐. 2, 3. 그러니까 여사건이라는 게 조금 능수능란하게 됐으면 좋겠거든,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집합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1에서 모식갱이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자, 222부터 봐죠. 자, 일단은 두 개가 독립이야. 독립이니까 당연히 일단 쓰고 시작해. A 교집합 B의 확률이 PA 곱하기 PB다. 써놓고 시작하고요. 자, 문제 보니까 PA 교 B가 15분의 2요. 오케이. 그 다음 PB의 여집합의 확률이 3PB라고 돼 있거든. 자, 요거를 1-PB라고 쓸 수 있어야 돼. 그지? 그 다음 2항에서 더해주니까 4PB가 1이 나오니까 PB가 4분의 1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요거가 결국 4분의 1 곱하기 PA가 되잖아. 그죠? PA 곱하기 PB니까요. 4를 곱하니까 PA가 뭐가 나온다? 15분의 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끝났죠. PA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2, 3도 가보죠. 223번도. 자, 두 사건이 독립이니까 이거 안 쓸게 그냥 썼다고 생각하고. 자, PA는 10분의 3. 그 다음 PA여 교집합 B의 여집합이 5분의 1하는 거야. 그때 PB가 얼마냐 물어보는 건데, 자, 요것도 있죠. 요거를 우리가 뭐 여사건끼리도 독립이다라고 써서 바로 해도 괜찮아.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PA의 여집합 곱하기 PB의 여집합도 5분의 2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A만 알잖아. 그죠? 얘를 바꿔줄 거야.
1-PA로 바꿔줄 거고 얘도 그냥 고치자. 이렇게 1-PB로 이렇게 고쳐줍시다. 됐니? 그러면 10분의 3을 대입하니까 앞에 10분의 7 곱하기 1-PB가 되는 거고 그게 5분의 2라서 7분의 10을 곱해줘야죠. 1-PB는 5분의 2 곱하기 7분의 10이 되네. 그죠? 5, 2, 10 그래서 7분의 4인데 2항하고 또 2항해 주니까 따라서 PB가 뭐가 되는 거야? 7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AB가 독립이면 여집합도 독립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고 여사건 계속 기억해야 돼. 여사건은 1-PA, 1-PB 계속 기억을 하자. 아이 뭐 내일 뭐 내가 저기 뇌물도 먹이자뇨. 너네 너무 힘들어한다고 내가 뇌물도 먹이면서 수업하는 거 아니요. 아이 또 자 8번 봐요. 자 8번 봅시다. 자 어떤 시험에 지우와 서준이가 지우? 한지우인가? 자 지우와 서준이가 합격 확률이 4분의 3과 그러니까 지우가 합격 확률이 4분의 3 그 다음에 서준이가 합격 확률이 3분의 1. 이거 박서준인가? 자, 아무튼 간에.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지우와 서준이가 모두 합격하요. 근데 지금 다 괄호 열고 보니까 지우와 서준이가 합격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돼 있어.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안 주고 안 받는다는 거야. 막 얘가 합격했다 해서 얘가 합격했어? 압박감 느끼고 그런 거 아니야. 합격한 건 잘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래서 둘 다 합격해야 돼. 둘 다 합격하는 거니까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에서 4분의 1 나오고요. 두 번째, 자 지우가 합격해야 돼. 지우는 합격을 했는데 서준이는 불합격했어요. 자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빼서 곱하면 돼. 그 다음 3번. 자 지우와 서준이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하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지우만 합격하거나 서준이만 합격하거나 둘 다 합격하는 걸 더해도 되는데 저는 1에서 둘 다 불합격하는 거 뺄게요. 그렇게 해도 돼요. 적어도 하나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불합격이니까 4분의 1 불합격이니까 3분의 2 곱해가지고 1 마이너스 6분의 1 빼주니까 정답은 6분의 5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여사건 할 때 요거 조금 주의해 줘. 알았지?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니까. 야 밑에 거 지금 225번만 빨리 해보자. 225번. 요것도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네. 자 독립시행은요. 독립시행은 그런 느낌이야. 독립인 시행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독립인 시행인데 시행이 내가 저번에 뭐라 시행은 뭐라 시행은 뭐야? 시행이 뭐야? 행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시행이라 그래. 근데 독립은 아까 뭐라 했어?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것을 독립이라 했지? 그럼 서로가 영향을 안 주는 시행이라는 거야. 그래서 독립시행은 뭐냐면 그럼 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서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시행이라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 굴리는 걸 100번 던지는 거야. 뭐 100번 던질 때 뭐 1이 몇 번 나올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독립시행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약간 시행 횟수가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시행 횟수를 그 확률이 독립인 시행을 n번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야. 여러 번. 확률이 독립인 시행을 n번 했을 때 뭐 나오는 확률을 계산하는 게 독립시행인 거야. 알겠지? 독립시행이 확률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런 경우는 확률이 주어져요. 확률.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렸을 때 뭐 2가 나올 확률. 그러면 확률 나오겠지? 그것을 우리가 P라고 쓰고요. 그 다음 n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그 확률이 예를 들어서 R번 나올 확률, n번 중에서 R번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NCR, R번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내가 N번 중에서 몇 번 나오든지 그거는 그냥 NCR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R번은 이루어졌어? 그러면 나머지는 이루어지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정확히 R번만 이 확률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Q의 n-r제곱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서 Q라는 건 여사건이야. 확률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행을 n번 하는 거야. 근데 n번 중에서 r번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NCR, 그러니까 n번 중에 r번을 고르는 거지. 일어날 번째를 고르는 거야. r번만큼을. 그거를 p의 r제곱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외워두면 좋아. 이거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확률 분포에서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그때는 독립시행을 이제 확률 변수로 해서 아마 이항 분포라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독립시행. 왜 독립이냐? 이 PQ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니까 서로 영향을 주진 않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 내가 계속 던질 때 내가 손에 힘에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확률로 유지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서 독립시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바로 문제 한번 가볼게요.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 자, 9번 보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일단 주사위 한 개를 몇 번 던지는 거야? 6번 던져. 6번. 6번. 그럼 일단은 n은 6이다 라고 써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1번 짝수의 눈. 짝수의 눈이 4번 나온대. 4번. 그러면 옆에다 써놔. 일단 짝수니까 P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써주시면 되고요. N이 6이었는데 여기서 4번 나오는 거니까 R이 4다 이렇게 써놔. 이렇게 문제 푸는 방식이야. N을 써두고 확률을 구해두고 몇 번 나와야 되는지 써두면 이제 확률은 얼마? 6번 중에 4번만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은 나머지만큼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6시 3은 6시랑 똑같으니까 15 곱하기 2의 6제곱분의 1. 그래서 64분의 15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짝수의 눈이 2번 이상인 거야. 자, 2번 이상이니까 전체 확률에서 확률 전체 1에서 0번 또는 1번을 빼주면 2번 이상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총 몇 번 중에서 6번 중에서 짝수가 빵번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2분의 1의 0제곱 곱하기 홀수가 2분의 1의 6 이렇게 되면 돼. 그 다음 더하기 6번 중에 한 번만 나오는 거 짝수 그 다음 홀수 5제곱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얘는 1이고요. 얘는 2의 6제곱이니까 64분의 1 더하기 얘도 64분의 6 이렇게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64분의 7이 되니까 64분의 57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횟수 중에서 그 사건이 몇 번 일어나냐? 그러면 몇 번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조합을 이용해서 이항정리 느낌이야. 그지? 이항정리 느낌처럼 1과 x가 몇 개씩 분배되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236번 풀어보자. 236번. 안 되면 또 얘기해줘. 해줄 테니까. 근데 요즘 두점프 안 먹지 않아? 안 먹잖아. 아, 이젠 좀 먹어라. 이젠 좀 먹어라, 두점프. 이젠 좀 먹어라. 근데 그 두점프 하나에 그게 거의 밥 한 공기더만. 칼로리가. 근데 솔직히 나는 별론데.
내가 잘하는 집 안 가봐서 그런가? 그냥 그거 먹을 바엔 그냥 그 6천 원 가지고 그냥 맛있는 그래 5, 6천 원 했어 그때 처음 나왔을 때 5, 6천 원 했어 그거 먹을 국밥은 아니지 그건 아니고 5, 6천 원은 그냥 저기 메가커피 가가지고 커피 뭐 진짜 메가리카노 도시 3,500원에 먹는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3, 6이니까 자 3분의 1이 나오면 그 동전을 몇 번 던지냐? 동전을 3번 던져요. 그 다음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그러면 4밖에 없죠? 4의 배수니까 그럼 6분의 1이 되는데 그때는 동전을 4번 던진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그때 이렇게 됐을 때 요걸 때 동전이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주사위를 굴려서 뒤에 있는 동전의 횟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앞에 확률을 생각해 놓고 해야 돼. 그래서 먼저 자 3의 배수가 나와서 3분의 1 곱하기 총 3번 중에서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되죠? 동전의 앞과 뒤는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코인 토스 2분의 1이야.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의 앞면 나오고 나머지는 뒷면이에요. 그 다음 더하기 이번엔 자 4의 배수가 나오는 거 6분의 1인데 이때는 4번 중에 2번만 앞면이 나오면 되니까 요런 식으로 조금 확률이 달라 그죠? 그 대신에 독립시행이라는 건 다를 바는 없어요. 그러면 계산해 주면은 앞에 거는 얘 3 약분 되겠지? 그럼 얼마? 8분의 1 더하기 얘도 계산하면 6이야. 약분 되겠네. 그죠? 16분의 1이라서 16분의 3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쉽네. 자, 좋아요. 238번 요거 바로 해보자. 238번. 자, 볼게요. 자, 11번 보면은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을 때 동전을 총 8번 던져서 얻은 수의 합이 100점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횟수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100점이 되기 위해서 몇 번이 나오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는데 잠깐만 기다려줘. 저 옆에 자리 있으면 거기 가 있거나 또는 저기. 자, 앞면이 20점, 뒷면이 10점이니까 앞면을 X번이라 합시다. 근데 총 8번 던지니까 뒷면은 8-X번이라고 두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점수합이 100이라 했으니까 곱하면 되겠죠? 20X 더하기 10, 8-X가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10을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2X 더하기 8-X가 10점인데 빼니까 X고 이항하니까 2가 돼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거고 뒷면이 몇 번 나오는 거구나 6번 나오는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앞면 뒷면의 확률은 똑같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나올 확률은 8번 중에 2번 앞면이 2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몇 번 나와야 돼? 뒷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시면은 28인가? 얘는 결국 2의 8제곱분의 1 4, 7, 28, 4 약분하면 6개. 그래서 64분의 7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지금 근데 요 밑에 것도 또 달라가지고 요건 내가 풀어 드릴게요. 몇 번 풀 거냐면 241번이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동하는 거거든? 241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뭐 코인 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놀이판 같은 게. 자, 여기서부터 A, B, C, D인데 자, P라는 점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P라는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이 저 코스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근데 자, 앞면이 나오면 1만큼 움직이고요. 뒷면이 나오면 2만큼 움직이는데 총 몇 번 던져서 총 3번 던져서 다시 A로 돌아올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시 A로 돌아오려면 몇 칸 가야 돼? 1, 2, 3, 4. 그러니까 총 몇 번? 4칸 가면 다시 돌아오겠죠. 그죠? 또 다시 넘어가서도 돌아올 수 있죠. 몇 번? 8번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또 몇 번? 12번 통해서 돌아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네 총 3번 가는 거니까 많아봤자 몇 번까지밖에 안 돼. 6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러면 밑에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고려를 해야 돼. 횟수가 늘어나면 8, 12만큼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4일 때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요것을 x번, 요것을 3-x번이라 하면 x 더하기 2배의 3-x가 4가 되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6 마이너스 2x가 4가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이니까 앞면이 2번, 그 다음 뒷면이 1번 나오면 총 4칸을 가는 거네. 그죠? 그래서 3번 중에서 2번 앞면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뒷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얼마? 8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죠? 요렇게. 자, 요거 적어 두시고요. 지금 240번만 풀어보고 마칩시다. 풀면 갈 거야.